그 어떤 기분으로도 설명되지 못할 비참한 기분과 너무나 괴롭고 굉장히 죽고 싶고 이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이미 외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걸 경험한 상대 배우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할까요?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외도는 이렇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예요.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행위 자체를 용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재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당신이 제공했어, 되려 큰 소리를 내거나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배우자의 외도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부부 치료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의 회복이 되는 거죠. 배우자가 그렇게 용서를 안 구하거나 계속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마인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상처를 준 건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내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일이냐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 피해자는 정말 그 어떤 기분으로도 설명되지 못할 비참한 기분과 너무나 괴롭고 굉장히 죽고 싶고 이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남은 피해자 한 사람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맨 처음 하는 작업은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는 게 가장 처음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작업, 그게 맨 처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그 외도하신 분이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죠? 가서 나 약간 용서 비르러 가는 자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우선은 진료실에 부부를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이곳에 와야 돼요. 근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외도를 해서 만약에 부부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럼 목적은 사과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사과를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되면 그 다음 갈 게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진짜 목적은 다시 이전과 가까운 부부관계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사과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부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면 좀 어떤 그 치료 과정을 밟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보통 이 부부 치료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주 길지 않은 단기 치료에 가까워요. 보통은 8회에서 20회 정도 이 회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의 어떤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경하거나 이 부부들이 치료 의지가 높거나 양쪽 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 치료 효과가 빠를 경우에는 8회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도 치료가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외도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큰 상처를 남긴 것들은
한 20회 혹은 더 길게도 끌고 가기도 하거든요. 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조금 치료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외도를 이렇게 경험해서 네. 만약에 진료실에 오면 한 6단계 정도로 우리는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먼저 애착 손상을 입은 배우자가 외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감정을 겪게 됐는지 상대방이 알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외도를 범한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배우자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고통과 슬픔을 솔직하고 분명히 표현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느낀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표현을 하는 게 그 전 단계였다면 내가 뭐가 두려운지 이런 나약한 것을 내보일 수 있는 게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 가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피해자의 이야기에 정말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배우자의 고통에 경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음을 충분히 배우자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치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치료 후반부에 가면 가해자는 굉장히 사려 깊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돼요. 또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지속적으로 충분히 후회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네.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네. 치료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부부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사람 모두한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네, 결국. 그럼요. 왜냐하면 외도를 저지른 어떤 가해자와 상관없이 깨진 부부 관계는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물론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까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겠지만 네. 깨진 부부 관계는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건 가해자, 피해자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 회복이 되면 물론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회복이 되고 가해자 또한 그런 회복이 되어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조금 더 부부 생활을 잘 하게 되면서 함께 굉장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치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네. 크게 도움이 되는 치료예요. 이렇게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면 무조건 이혼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거 안 고쳐져. 그냥 이혼해. 이혼이 답이야. 근데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은 네. 그 부부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외도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헤어지고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와요. 하지만 실제로 내 목적은 이혼이에요. 내 목적은 이 사람과 완전히 헤어져서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아서 깨끗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마음을 먹은 분이면 아마 이 치료실까지 오시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적어도 치료를 받겠다고 한 모든 사람은 정말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혹시나 이 관계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노력이에요.
왜냐면 불안할 거잖아요. 네. 한 번 깨졌던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다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네. 정말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네. 이렇게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네.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 외도를 한 어떤 부부들도 이 부부치료 효과는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깨졌던 거니까 다시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붙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럼요. 치료를 네. 받으면. 외도를 했던 사실은 잊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과 잘 지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감정을 훨씬 무디게 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상대 배우자는 이제 부부 치료를 통해서 내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네. 때때로 이 사람이 예전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지는 것을 계속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부 치료의 효과인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이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섣불리 그냥 외도를 경험하고 난 힘드니까 이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 회복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럼요.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좀 있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외도나 어떤 이혼을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부 치료의 목적은 외도한 사람과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다시 치료해 나가고 다시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부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 관계를 한 번에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보듬어 보거나 치료해 보는 과정이 거기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에요. 혹시나 만약에 정말 이 사람과 나는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지나도 같이 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실제 치료를 하다가 이혼 결정을 하는 부부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치료가 된 상태에서 헤어지면 그 상처는 훨씬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혼란스럽고 너무나 분노한 감정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은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에 비해서 조금 상처를 덜 남깁니다. 원장님, 그러면 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좀 지내는 자녀들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좀 취해야 할 행동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의 어떤 양육과 특히 자식의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학원에 보내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좀 크게 하려고 이사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혹은 막 이렇게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이거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부 사이가 이렇게 불화가 있고 이렇게 삐걱대고 다투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은 교육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부부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커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이를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내 아이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싼 과외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만큼 자녀에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원장님, 사람들이 부부치료라는 걸 진짜 심각한 상황에만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부부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모든 분은 부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부 치료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 우리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 하고 느끼는 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뭔가 이렇게 이전보다 더 티격태격하는 부부들, 그리고 뭔가 예전보다 뭔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뭔가 어딘가 좀 이렇게 우리가 권태기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드는 생각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부부들 누구나 부부 치료를 받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진료실까지 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진료실 문턱까지 오는 게 힘든데 이 진료실 문턱만 넘으면 이후에는 치료자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딨어. 그러면 다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물론 갈등은 다 생길 수 있고 뭐 누구에게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네. 정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거든요. 심지어 뭔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읽은 책 중에서 부부의 불화는 혼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네. 이게 불화를 같이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불화는 부부관계에서 결혼 생활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그렇게 책을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부부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잘 해결되고 아까 해결하기 가장 좋은 것은 부부끼리 좋은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어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잘 되는 부분은 건강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고 갈등이 당연히 또 생기겠죠. 그럼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부부들은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싸웠다가 이렇게 화해했다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싸우기는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계속 싸우기만 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한쪽 일방적으로 계속 따지는데 다른 한쪽은 대답이 없어요. 혹은 두 사람이 한 집안에 있지만 서로 전혀 대화가 없고 유대관계가 없고 남남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부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예요. 마지막으로 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냥 있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는 그렇게 많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는 항상 집에 가면 그 자리에 있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언제나 옆에 누워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애기 키우고 그래서 당연하게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겠지만 당연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맙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 가지를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맙다는 말은 굉장히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하루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고맙다는 말 말고요. 오늘 집을 깨끗이 치워줘서 고마워. 오늘 밖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오늘 우리 아이를 깨끗이 씻겨줘서 고마워. 이런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딱 그거를 찝어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이게 계속하게 되거든요. 원래 이게 왜냐면 내가 한번 고맙다고 하면
조만간 배우자한테 더 큰 감사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좀 어색하지만 한 2주 정도만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심지어 이 고맙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해서 풀지 않더라도 다른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좀 해주세요. 배우자야말로 가장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고마운 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도 많이 하시나요? 어제는 빼먹은 거. 오늘 꼭 할게요. 오늘 2번 할게요. 그렇구나. 근데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가 또 드라마에 혹시 나온 거 아세요? 그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에서 고예린 부부라고 있거든요. 저 아직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스포해도 되나요? 약간?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 작은 거. 거기서 또 불륜 부부가 한 커플 나와요. 네. 지선우 부부 말고 다른 부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혼을 하려고 이제 이혼을 하자. 그 남편한테. 고혜림. 네, 고예림이라는 분이. 근데 그 남편이 그제서야 그 배우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 친구한테 설명을 하는데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물과 공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저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그거. 네, 그걸 내가 잊고 살았다. 네, 이거를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해서. 그 스포 같은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오늘 집에 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큰 대세 지장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 실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이고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누구한테나 하면 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다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승민 원장님으로부터 부부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